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재외동포도 한국 내 거소 신고를 하고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의료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했는데요. 이제 외국인을 포함해 재외국민들이 한국 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공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별도로 750만 명의 재외국민과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외국인이 한국 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이를 운영, 관리, 집행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공단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한국 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처럼 매달 일정액을 내면 내국인과 똑같은 의료비 급여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 제도 도입과 공단 설립 논의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혈세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출국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24,7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면 3개월분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지역 가입자 취득 조건을 크게 제한했지만 의료보험 악용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행정관과 타운 클럭이 정보 공개법 위반으로 피소됐습니다. 행정관에서 지급한 6만여 달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핵심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와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 지나김 클럭이 정보 공개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뉴저지 스파르타 주민 제시 왈로스키는 지난해 12월 20일 로렌조 행정관이 타운 정부로부터 법률 비용 실비 상환을 명목으로 받은 67,783달러 50센트 환급 수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 요청에 펠팍타운 측은 세부 내용 없이 2013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법률이나 회계 관련으로 사용된 20가지 항목이 나열된 기록을 제공했고 이에 세부 내용 공개를 거듭 요청하자 로렌조 행정관이 정부에 제출한 청구서와 영수증 등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에 이름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대부분 가려져 이에 의구심을 품은 왈로스키가 로렌조 행정관과 지나김 클럭을 정부 기록 공개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주 정보 기록 공개법에 따르면 타운 정부는 기록 열람을 원하는 주민의 요구에 7일 안에 응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법적 근거를 증명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로렌조 행정관은 타운 행정과 펠팍 민주당 위원 회장을 맡고 있는 등 펠팍 정부의 실세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로 이번 소송을 계기로 펠팍 정부 내 부정부패와 관련된 조사가 재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의 내홍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신임 회장 임명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지만 첫 임원회의를 주재한 양호 회장은 화합을 천명했습니다. 평통위원 누구도 해촉되는 일은 없다며 추락한 평통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플러싱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18기 정기 임원회의. 사퇴한 박동주 전 회장의 후임으로 신임 양호 회장이 임명되자 상당수 자문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일어난 파문으로 한동안 내홍을 겪고 있던 만큼 어제 임원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일부 평통위원들은 양호 회장이 임명된 배경과 회장 자격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양호 회장 임명에 반발한 일부 위원들의 해촉 절차를 밟겠다는 김도영 간사의 발언에 큰 상처를 받았다며 앞으로 평통의 화합을 위해 김도영 간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임 양호 회장은
뉴욕 평통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해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추락한 뉴욕 평통의 유상을 높이고 임원진의 신임을 얻기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간의 경위도 설명드렸고 제가 앞으로 뭘 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과거의 일을 가지고 저희가 그 상처를 계속 후벼파는 것 같은 일은 관두고 좋은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뉴욕 평통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임원진을 안고 가겠다는 양호 회장의 결정에 이번 사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오는 13일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 성공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앞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위대한 과학기술의 유산 금속 활자 직지를 이젠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1944년 뉴욕 한인교회에서 제작 발간한 애국가 악보도 뉴욕 한인의 이민사 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애국가 영문악보 인쇄본을 소장하고 있던 김근영 목사가 어제 뉴욕 한인회 한인이민사 박물관을 방문해 지난 1944년 뉴욕 한인교회에서 제작 발간된 애국가 악보를 기증했습니다. 이 애국가 악보는 영문만으로 제작 발간된 악보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악보 첫 장에 애국가라는 제목과 함께 작곡가 안익태, 그리고 발행처 존 스타 김 목사 뉴욕 한인교회 등이 영문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1944년이라는 발행 연도와 함께 악보와 영문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발행인은 존 스타 김, 당시 뉴욕 한인교회 3대 목사였던 김준성 목사이며 김 목사가 가사 영문 번역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김 목사는 한인 이민사 박물관 개관 소식을 듣고 악보를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결심했다며 앞으로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통해 후세에 널리 기억되고 남겨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 배치되기 시작한 주 방위군 병력의 실제 임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주가 먼저 1,600명의 병력을 배치합니다. 애리조나주는 어제 225명에 이어 오늘은 113명을 추가로 파병했습니다. 파병된 주 방위군은 드론과 경중량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소형 비행선과 카메라 감시 시스템 운영, 도로와 기반시설 유지, 초목 제거, 시설 유지 등이 기본 임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방위군 병력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세관 국경보호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세관 국경보호국이 해오던 임시 건물 조립과 소규모 장벽, 진입로 개설 등의 건설 임무를 군 병력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 병력의 무장 정도 등 애매한 영역도 있습니다. 군 병력인 만큼 기본적인 무장은 필수적이지만 이들의 임무가 건설 및 수송 지원 등에 국한된다면 굳이 무장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또 특정한 범위에 국한해서는 매티스 장관이 군 병력에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세관 국경보호국 요원들과 임무가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주 방위군 병력 주둔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향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올해도 H-1B 비자 사전 접수 신청서가 5일 만에 마감됐는데요. 그런가 하면 5월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도 대부분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달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9개월 진전하는 호조를 보였던 시민권자 기혼 자녀 가족 이민 3순위는 이번 달에는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일주일,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3주 진전에 머물렀습니다. 2달 동안 10개월 이상 진전한 영주권자 직계가족,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A 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이번 달 동결됐으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4주 진전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인 2B 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5주 진전해 가족 이민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으며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1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사순이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주 진전했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3주 진전해 모두 지난달보다 속도가 느렸습니다. 취업이민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전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전면 오픈됐습니다. 한편 일괄 세출안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된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 기타 종교 종사자와 5순위 투자이민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이민 비자 발급은 전면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 재산세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주택 소유주의 세금 부담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은 줄어들었습니다. 장애인과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의 주택 소유자들은 홈스테이드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인층과 저소득층 재산세 납세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홈스테이드 리베이트 환급금이 올해 대폭 줄어든다고 뉴저지주 조세국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올 2분기에 크레딧 형태로 제공될 환급금은 노인 또는 장애인의 경우 평균 259달러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평균 환급금 515달러보다 절반 정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평균 환급금도 지난해 401달러에서 올해 202달러로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 전체 평균 재산세가 8,690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택 소유주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치솟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면 혜택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 머피 주지사가 발표한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홈스테드 리베이트 관련 예산은 1억 4,350만 달러로 지난 회계년도보다 오히려 800만 달러 삭감돼 예산안에 변경이 없는 한 내년에는 평균 환급금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어 스칼라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 면제가 추진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1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6월 말까지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는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 4,500만 달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 초부터 가구 연소득 4만 5천 달러 미만인 풀타임과 파타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15,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와 함께 오는 2021년까지 연간 최대 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의 무상 교육 제공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지사의 제안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 예산안에는 재학생 증가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19개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금 500만 달러도 따로 책정됐습니다. 한편 톰킨 주니어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머피 주지사의 선심성 정책을 위해 주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며 세금을 올리지 않고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정책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지만 복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물을 부어야 하는 정책인데요. 그래서 생산적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빈곤 감소라는 복지 프로그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노동 의무를 강화해 빈곤층이 정부 복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입니다. 복지 예산 축소와 이민 정책 강화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